오늘 코스피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장 초반에 7,959까지 갔습니다. 8,000을 단 40포인트 남겼었어요. 그런데 그 직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지수가 7,421까지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2시간 만에 538포인트가 사라진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6.7%입니다. 오후에 반등은 마감했지만 장중에 이미 한 차례 큰 충격이 지나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코스피 9천 전망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사거래일 동안 23조 원을 팔았습니다. 골드만은 9천을 외치고 외국인은 23조를 팔고 시장은 8천 문턱에서 540포인트가 빠졌어요. 같은 시장에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23조라는 숫자,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8조 원을 팔았어요. 금요일에 6조, 어제 3조 5천억, 오늘 5조 5천억, 이걸 다 더하면 23조입니다. 평소 외국인이 하루에 5조 이상 파는 날이 1년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거래일 중 3일이 5조를 넘었어요. 평범한 매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23조가 보내는 신호 4가지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신호부터 갑니다. 매도의 규모와 속도예요.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9천으로 올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6년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이익이 220% 늘어날 거라고 본 거예요.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매출 133조, 영업이익 57조를 냈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 100조도 시야권에 들어왔습니다. 펀더멘털, 즉 기업의 진짜 실력만 보면 9천이 허황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그림을 보면서 외국인은 23조를 팔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실적이 좋은데 왜 팔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파는 건 펀더멘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7월 이후 코스피가 7,000에서 7,800까지 약 11%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들고 있던 반도체 종목들 차익이 너무 두꺼워진 거예요. 이 차익을 일단 확보하자는 심리가 작동한 거예요. 한국이 싫어서 파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챙기자는 매도입니다. 23조의 규모와 속도가 말하는 첫 번째 신호는 이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위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사기엔 너무 올랐고 일단 챙겨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갑니다. 이건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드러난 신호예요. 사실 어제까지는 23조 매도가 별 문제가 아니어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이 받고 기관이 받으면서 지수가 오히려 올랐거든요. 어제 종가가 7,822,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7,959까지 갔습니다. 8,000 터치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무너졌습니다. 2시간 만에 538포인트, 마이너스 6.7%.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외국인의 23조 매도가 8,000이라는 심리적인 벽 앞에서 한꺼번에 분출된 겁니다. 시장에는 8,000 부근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잔뜩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매도가 방아쇠가 되면서 그 매물들이 이제 쏟아진 거예요. 받아주던 개인과 기관도 한꺼번에 나오는 매물 앞에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오후에 7,712까지 반등했지만 장중 저점 7,421을 본 시장은 이미 한 가지 사실을 학습했어요. 8,000 앞에서는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신호예요. 받아내던 힘이 8,000 문턱에서 한번 꺾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하루 변동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적인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세 번째 신호로 갑니다. 이건 일정 이야기예요. 외국인이 왜 하필 이 시점에 23조를 미리 팔았을까요? 답은 이번 주 일정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밤 미국에서 4월 CPI가 발표됩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물가를 얼마나 더 부담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안 잡혔네 이렇게 해석되면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립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면은 AI나 반도체 같은 성장주에 바로 부담이 가요. 이게 한국 반도체 주식으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금요일은 소매 판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물건을 샀는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여기에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까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일부 풀어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통 제재 완화라고 하면 다들 호재로 생각하시거든요. 긴장이 풀리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근데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 거의 없어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반도체 장비가 뭔지부터 보셔야 해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걸 반도체 장비라고 해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레니서치, 네덜란드의 ASML 같은 회사들이 만듭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이 이 첨단 장비를 못 사게 막아왔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장비를 못 사면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거든요. 못 만들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를 사야 합니다. 즉, 장비 규제가 우리 반도체의 보호망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미중회담에서 이 장비 규제가 일부 풀린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그동안 못 샀던 첨단 장비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장비가 들어가면 1, 2년 안에 중국이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한국 반도체가 가져가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중국의 양지 메모리, 창신 메모리 같은 회사들이 낸드와 디램에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데 발목을 잡고 있던 게 바로 장비였습니다. 그 발목이 풀리면 추격 속도가 확 빨라져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경쟁 우위가 흔들리는 겁니다. 길게 보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안정되는 거니까 큰 그림에선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짧게 보면 시장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 격차 우위가 줄어들겠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주식이 단기로는 흔들릴 수 있는 뉴스가 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 있던 경쟁자의 신발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면 우리 속도가 같아도 격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외국인 23조 매도의 배경에는 이런 시나리오도 일정 부분 깔려 있다고 봅니다. CPI 결과, 미중 회담 결과 어느 하나라도 시장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오늘 오전 같은 급락이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 정리하면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 트리거들을 미리 알고 위치를 비웠다는 거예요. 발빠른 자금일수록 일정이 몰린 한 주에는 미리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네 번째 신호 갑니다. 이건 사람 이야기예요. 케빈 워시라는 사람입니다. 차기 미국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고 거론되는 인물이에요.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미국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가 전 세계 자금 흐름을 좌우합니다. 이 케빈 워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과 대차 대조표지 금리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국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소비가 줄고 물가가 잡힌다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워시는 물가의 진짜 원인은 금리가 아니라 시중에 풀린 돈 자체가 너무 많은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워시가 의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중에 풀린 돈은 걷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걸 양발 운전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와 엑셀을 같이 밟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어요. 금리 내리는 거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단순하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글로벌 자금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애매함이에요. 방향이 분명해야 큰 돈을 베팅하는데 한쪽은 풀고 한쪽은 조이면 위치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23조 매도의 네 번째 신호는 이겁니다. 글로벌 자금이 지금 미국 정책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벼워지자고 판단한 겁니다. 자, 신호 4개를 다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23조 매도는 위치 부담의 신호지 한국 시장을 버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반도체 실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 100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의 필수로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의 9천 전망도 이런 실적 시나리오 위에 서 있는 숫자예요. 이 큰 그림은 한두 주의 뉴스로 깨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짧게 보면 뉴스에 흔들리지만 길게 보면 결국 실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여전히 위예요. 다만 지금 이 구간이 그 큰 방향 안에서 한번 출렁이는 구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 23조 매도가 보내는 신호 4가지. 첫째, 위치 부담. 둘째, 8천 문턱에서 받아내던 힘이 꺾였다. 셋째, 이번 주 CPI와 미중 회담이라는 트리거. 넷째, 미국 정책 방향의 애매함. 신호 4개가 한꺼번에 켜졌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미 한번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2시간 만에 538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이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 팔라는 거예요.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방향은 위로 보지만 현금 일부는 반드시 들고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장중에 빠지는 일이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 미중 회담에서 반도체 제재 완화 같은 양날의 뉴스가 나오면 우리 반도체 주식이 단기로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받을 실탄이 있어야 하잖아요. 현금이 없으면 떨어진 좋은 종목을 보고도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상승장을 의심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 하락을 본 시장에서 다음 출렁임이 왔을 때 도망갈 게 아니라 받을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일부를 비워둬야 합니다. 비율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풀매수 상태라면 일정 부분은 정리해서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걸 권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23조는 그냥 매도가 아니에요. 4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켜진 결과고 오늘 장중 538포인트 급락이 그 신호의 실체였습니다. 시장은 이런 신호를 미리 던지고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의 결과가 갈리거든요. 골드만의 9천 전망도 맞을 수 있어요. 다만 9천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오늘 오전처럼 한 번 더 흔들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현금을 들고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방향은 위, 이번 주는 조심, 현금 일부 보유. 이게 23조가 보내는 신호의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움직임이 그 답의 증거예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사또의 경제 이야기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우리 같이 현명한 투자자 됩시다.